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생된 종목군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파생된 종목군들은 항상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그렇죠? 한 달, 두 달, 거의 뭐 세 달째 주가 등락이 있기는 있죠. 근데 계속해서 고가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나 1월 달에는 조금씩 올라왔지만 뭔가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했고 2월 달에도 조금 상승은 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분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분산 투자를 뭐 A 업종, B 업종, 뭐 A 업종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 뭐 B 업종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됐지만 뭐 다른 무언가 호재가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종목군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주가를 볼 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싼 걸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싸다는 기준이 보통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하죠. 그럼 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군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내린 것들 보통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제가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조금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3월 달에 시장의 등락폭도 컸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등락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싼 종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비싼 종목이 됐냐? 정확하게 25년 2월 달부터는 계속 비싼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2월 달이라면 고작 한 3만 원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저가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17,000원 정도 되니까 3만 원 잡으면 100% 정도의 상승폭이 나온 이후였습니다. 이때도 비쌌고 그리고 작년 6월 달, 7월 달 이때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때도 비쌌고요. 지금 10만 원인 이 가격대도 비쌉니다. 근데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는 이유 그리고 AI 쪽에서 보면 반도체를 빼놓고 볼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싸서입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이걸 바꿔 말하면 성장주예요. 지금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종목군들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올라올 때 들어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올바르게 체크하기 어렵죠. 코스피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란과의 전쟁 통해서 3월 달에 뭔가 등락폭이 컸지만 정작 매도 구간을 계속해서 잡다가 정작 매수 구간이 들어오는 걸 보면 20만 원이 넘어가면서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매매할까요? 많이 빠져서 싸서 살까요? 그게 아닙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건 확정적인데 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상승까지 확인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쵸? 개인 투자자가 뭐라고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 이러면서 매수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했었던 이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강하게 상승했었던 작년 5월과 6월달 그리고 10월과 11월달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미래가치를 반영한 결과지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언제까지 올라가냐?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실적은 언제 나와요?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전이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뭘까요? AI 투자입니다. AI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GPU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가 있기 시작했고 그런 결과 어때요? 효성중공업이다 이런 것들 또는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이에요. 다 뭐가 나왔나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낸 결과 한 3년 정도의 상승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거의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다 올랐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같은 거 여기 보시면 23년
말에 1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0만 원. 여기는 뭐라느냐?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이 변압기가 미국으로 수출이 나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AI 투자에 대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건 뭘까요? 공급을 해야 되죠. 그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SMR이나 오클로 같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한 30배에서 많게는 50배 정도까지 올라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락 구간이 커졌죠. 왜 그랬었느냐? 자, 실적이 나와야 되는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한 30배 올라갔으면 사실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너무 수요가 탄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반영한 결과 3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SMR의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실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가격을 버티고 있을까? 설계 이후에는 시공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에 대한 주기기 납품은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는 사실상 납품할 곳이 없습니다. 원전을 잘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한국보다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가서 원전을 짓는다? 이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결과인데 실적 확인 과정, 즉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상황이 지금인 거예요. 근데 이만큼까지 길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서 이란과의 전쟁이 터졌고 이때 뭐가 발생했죠?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조정까지 들어오면서 이격에 대한 조표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1월과 2월달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결과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근데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휴전 2주간 휴전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지만 신고가 부근까지 붙인 겁니다. 이렇게 붙였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당연히 신고가 부근에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때요? 지금 10%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즉 원전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뭐 주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죠. 저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전에서 대장주입니다. 그럼 대장주 말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한전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때요? 현대건설 자 신고가를 이미 내버렸어요. 두산에너빌리티 혼자 원전을 짓나요? 건설사가 붙어야 돼요. 대우건설이 강세를 보였었던 거,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였었던 모든 이유들이 원전 때문이다. 원래 원전 시공 쪽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하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3월 달에 조정 구간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올라왔고 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기간 조정 만으로 끝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5배나 올랐는데 이 정도밖에 조정을 안 맞는다? 이건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실전 상황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공통점 찾으세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죠. 이건 어떤 상황이든 모두 다 동일합니다. 주가가 먼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실적보다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두산에너빌리티 작년 10월까지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 구간, 수익 구간, 매수 구간, 수익 구간입니다. 이랬을 때의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자, 방금 전에 제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라 그랬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먼저 신고가를 냈죠. 결과를 보면 49%대, 40%대 수익 구간이 터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100% 전후의 수익 구간이 나오고 많게는 200%까지도 터지는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할 때 어떻게 돼요? 40%대 수익 구간이 터진다고요.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한전기술이나 이런 쪽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된 수익 구간. 결과는 45%대.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가는 철저하게 가격이 반영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걸 확인하지 않고서는 매매 구간을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매수 타점을 언제 잡을지. 반등 확인할 때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등 확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0일 날에도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실시간 타점 다 공유를 해드렸고요. 금요일 날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황에 대한 이해가 돼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도주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전체적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1에서 3%대 강세 고가 매물 소화 중에 있다. 왜? 선반영했으니까. 이란과의 전쟁 안 끝났는데 미증시도 반등했죠. 삼성전자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10%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예요. 근데 모두 다 묶어서 뭐예요? AI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란과의 전쟁을 한다 그래서 AI 투자를 안 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과의 전쟁을 해도 AI 투자는 합니다. 근데 주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지죠. 여기서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 시장,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주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가는 급락했고 어떻게 됐나요? 나스닥이나 삼성전자 모두 신고가 부근에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10% 정도만 상승 구간이 나오면 그쵸?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상황 자체가 어때요?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 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란과의 전쟁이 미치는 시장 영향은 있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이제는 유가도 높은 상태지만 시장의 하락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 밑에 보면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코스피 추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추세 변화는 없다. 그렇죠? 매물 소화 과정이 약간 길어졌다 뿐이고 다음 주까지 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 BHI, 한전기술이나 이런 쪽을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로 잡아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보셨던 0606 화면입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아까 전에 보셨던 한전기술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한 결과 45%대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계속 잡죠. 아직까지 보유 중이고 6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188%, 200% 가깝죠. 그리고 151% 신고가입니다. 117% 올라오는 상황에서 싸게 잡으려고 노력 안 했습니다. 올라오는 부분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한 결과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뭘 했다? 관련주들의 매매, 그런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클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 로봇주죠. 이것도 AI입니다. 결과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176%대 수익 구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는 거 강세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나쁠 때 올라가는 종목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입니다. 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는 거,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76%대 수익을 본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950-710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950-7100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도 쉬지 않고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는 쉬는 구간을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조정 구간에 추세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깨지는지에 대한 뭔가 좀 불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까? 그건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복 같은 거 올라오고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저는 176%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지만 클로봇은 계속 보고 있어요. 왜 볼까요? 대장주가 살아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어때요? 시세 구간이 발생을 했죠. 현대차가 로봇주 대장입니다. 수익 구간 보면 어때요? 26%대. 수익 구간 내고 아직까지 안 잡고 있어요. 전쟁통에. 왜 안 잡을까요? 반도체가 먼저 올랐고 원전이 먼저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에서는 현대건설이나 그쪽으로 이미 하루 만에 8%에서 9% 정도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무엇보다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40%대 수익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섹터든 가되 대장주가 끌고 갑니다. 그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인 거고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봐야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9550-7100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